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이수민 기자입니다. 글로벌 포커스 이번 편은 무인양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도쿄 긴자에 있는 무인양품 플래그십 스토어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무인양품을 전개하고 있는 양품 기획의 주주와 그리고 브랜드 무인양품의 팬을 위한 설명회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인양품은 일본의 미니멀 라이프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80년 일본에서 첫 선을 보인 무인양품은 현재 전 세계 31개국에 진출했을 정도로 성공한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무인양품은 세이유 슈퍼마켓의 프라이빗 브랜드 상품에서 시작했습니다. 세이유 슈퍼마켓은 지금은 해체되고 없는 세존이라는 그룹의 유통망이었는데요. 무인양품은 여기에 납품하는 자체 PB 상품이었습니다. 식품 31개 품목, 생활 잡화 9개 품목으로 총 40개 품목으로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버블 경제였던 일본은 호화로운 소비 생활이 트렌드였고 이름이 조금 알려졌다고 하면 값이 마구 뛰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인양품을 기획한 다나카 이코와 코이케 이치코라는 사람은 제품에서 거품을 빼기로 했습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 그러면서도 사용이 편리하며 생산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간단한 패키지로 만든 제품을 선보이겠다는 것이 그들의 각오였는데요. 코이케 씨는 훗날 자신이 브랜딩한 무인양품에 대해서 상품을 파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전하는 상품 설계라고 강조하면서 상품 그 자체를 담백하게 전하는 그런 마케팅을 추진해 왔다고 회상했습니다. 이 신문 광고를 한번 보시죠. 이걸 보면 좀 어떤 접근이었는지 더 잘 와닿을 것 같은데요. 1980년 12월 무인양품의 시작과 함께 공개된 광고입니다. 이유가 있어 싸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너도 나도 거치장에만 몰두하는 이 버블 경기 시대에 내용으로 승부하겠다는 직설적인 카피입니다. 이 같은 접근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룹 계열사인 세이브 백화점과 패밀리마트, 한신 백화점 정도에만 들어가는 PB 상품이었지만 무인양품은 인기에 힘입어 별도 매장을 도쿄 아오야마에 선보이게 됩니다. 버블이 터질 때쯤 세존그룹은 문어발식 확장으로 파산하고 맙니다. 하지만 무인양품만은 별도 법인으로 살아남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실적이 하락 곡선을 그리다가 상품 기획력을 강화하면서 다시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인양품은 최초 40개 품목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잡화부터 이 의류, 식품, 가구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상품을 다 판매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호텔도 열었고 그리고 도쿄 교외에 무인양품으로 채워진 숙소를 에어비앤비와 손잡고 운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무인양품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브랜드를 전개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양품기획입니다. 액면 분할을 한번 했는데요. 이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 주가가 4만엔까지 올랐던 것을 고려한다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최근의 전고점은 2021년 9월 2,580엔입니다. 이건 액면 분할 이후의 가격이고요. 참고로 패션 부문의 경쟁사인 유니클로 퍼스트 리테일링은 주당 가격이 32,640엔, 가구 분야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니토리는 16,250엔입니다. 무인양품은 최근 몇 년간 공격적인 점포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건 중기 경영 계획에서 밝힌 어떤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30년까지 매출을 2021년 비교해서 6배 이상 높이겠다고 합니다. 점포 수는 2024년까지 980개 점포인데 이를 1,300개 점포로 늘리고 2030년까지는 2,500개까지 키우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꽤나 공격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무인양품은 일본 지방 소도시 곳곳을 파고들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 슈퍼마켓 내부에 들어가거나 위아래층에 상권이 좋은 곳에 점포를 내는 방식으로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영 전략에 의구심을 표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무인양품하면 여러분들도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분별한 점포 확장으로 무너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양품의 자랑이었던 상품 기획력도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성별에 관계없이 입을 수 있는 옷이라면서 내놓은 유니섹스 의류들. 근데 이건 결과적으로
남자도 여자도 이거 딱히 매력적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디자인상으로는 좋지만 경쟁사 제품보다 비싸다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출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실적을 한번 볼까요? 매출은 2,833억 엔으로 전년 대비 15.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101억 엔으로 오히려 46%나 떨어지고 맙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급 하락했는데요. 한때 피크를 찍었던 2018년도에는 11%까지도 올라갔습니다만 올해 8월에는 6.6%까지 떨어졌습니다. 무인양품 관계자는 이 기업 설명회에서 상품 가격을 끌어올려서 이익도 다시 복귀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물론 피크였던 영업이익률 11%까지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올해 4분기 역시 8% 정도로 회복할 전망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주주나 이 무인양품의 팬들을 중심으로 무인양품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제법 높은데요. 이에 대해서 또 무인양품 쪽에서는 특유의 상품 기획력을 높이고 또 핵심 점포들의 리뉴얼을 잘 마무리해서 지역 밀착 상품을 더해 공격적인 전략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앞으로 이 무인양품이 계획대로 잘 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